네, 이번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풀던 학습지 문제풀이 다 하지 못해서 그거 정답도 알려드릴 겸 그리고 문제풀이도 같이 올려드릴 겸 영상으로 답안을 대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밤마다 문제 푸는 범위가 좀 달라가지고 가장 느린 반 기준으로 영상을 선생님이 제공을 할까 합니다. 제일 느린 반이 지금 14페이지 열기관부터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자기호도 문제 학습지 할 테니까 이 부분 다 푸신 반들은 뒤로 넘어가서 본인들이 안 한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페이지에 우리 열기관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열기관이 있습니다. 그림은 Q1의 열에너지를 공급받아서 W에 일을 하고 Q2의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 AB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때 열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공급된 열, 여기에 Q1이죠? 공급된 열 Q1에서 열을 공급받으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나머지가 빠져나가는데 이때 에너지 총증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내가 200줄 만큼 공급을 했으면 그 중에 W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가 저 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 얼마인가요? 그렇지. 140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역에 해당되는 게 140줄이 되겠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보시면 B 150줄만큼 열이 공급이 됐네. 그 중에 W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 저 열원으로 120줄만큼 빠져나갔대요. 그럼 얼마만큼 일한 건가요?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30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D는 30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64번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140줄. 아이고. 140줄, 니은은 30줄이 됐습니다. 자, 그럼 A랑 B 중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고르고 그 가닥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누가 높은지 보려면 에너지 효율 계산을 해야겠죠? 자, A의 효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공급한 거 아까 얼마였지? 200줄. 그 다음에 일하는데 얼마 썼죠? 그치, 60줄. 곱하기 열효율 100 하면 얼마인가요? 그치, 30%. B는 B의 열효율은 B 공급한 게 아까 얼마였지? 150줄. 분의 일하는데 30줄. 곱하기 100 하면 얼마? 그치, 20%. 누가 효율이 더 높은가요? 그치, A가 더 효율이 높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그림은 온도가 높은 고열원에 1500줄의 열을 공급을 했더니 외부에 W에 일을 하고 낮은 저열원으로 900줄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거 골라라. 자, W 얼만큼 되는지 구하래. 그러면 Q1은 W만큼 일하고 나머지가 Q2로 빠져나가니까 1500줄 줬는데 얼만큼 일했는지 모르지만 900줄이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W는 얼마? 그지? 600줄. 그럼 기억은 맞네요. 자, 이 열기관의 효율은 효율 구하면 되죠? 효율 어떻게 구해요? 내가 준 열량, 열에너지 1500줄 분의 내가 해준 일 얼마? 600줄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40%. 60%라고 했으니까 안 틀렸고. 자, Q1이 일정할 때 W가 어떨수록? 자, 여기가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는 애가 적겠지. 그러니까 효율이 좋으려면 여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자, 이 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주는 양은 정해져 있어. 효율이 좋으려면 얘가 높아야 돼. 얘가 높으려면 당연히 저 열어놓고 빠져나가는 애가 적어야겠죠. 그래서 Q1이 일정하다면 W가 어떨수록? 그지, 클수록 열기관의 효율이 높다. 그래서 답은 뭐만 맞다? 기억만 맞다. 자, 67번은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다. 자, 여기 보면 연비 나와 있고 도심, CO2, 고속도로 이렇게 있는데 자, CO2라는 거는 CO2 배출량이야. 그래서 여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다는 걸까? 그지, 친환경적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도심은 뭐냐면 여기 단위 보시면 킬로미터 퍼 리터예요. 이 의미는 1리터로 연료 1리터로 도심에서
12km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고속도로 18km/L는 무슨 얘기야? 1리터로 고속도로에서는 18km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기억 볼게요. CO2의 항목의 숫자가 작을수록 친환경적이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 기억 맞고요. 니은. 도심에서는 5리터의 연료로 최대 80km를 주행할 수 있냐? 도심 아까 1리터당 12km였어. 1리터당 12km였으니까 5리터당 얼마? 계산하시면 얼마야? x는 60km, 80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 틀렸네요. 디귿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의 소비 효율 등급의 숫자가 어떨수록 요 에너지 등급의 숫자는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68번 보겠습니다. 68번은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엔진과 함께 장착된 자동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배터리랑 전기모터가 같이 있으니까 이 자동차는 뭔가요? 그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배터리랑 전기모터가 함께 있습니다. 자, 운행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운행 중에 버려지는 에너지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바꿔서 쓰는 이중을 쓰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자동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맞죠? 니은 운행 중 버려지는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한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어. 니은도 맞고 엔진만 사용하는 자동차보다는 당연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고, 자, 재생에너지 통해서 얻고, 낭비되는 에너지는 줄이고, 외부의 공급 없이 자급할 수 있는 미래형 주택. 자, 이런 주택 뭐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하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어떤 하우스예요?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니까 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요. 재생에너지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 얻어야 되니까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얻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채광이 잘 되도록 한 겹으로 된 걸 하면 빠져나가는 열이 많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단열이 안 된다. 그래서 이중창 같은 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자, 70번 계산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에너지 흐름을 1초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 효율은 50%이다. 봅시다. 자, 발전소에서 500MW만큼 연료를 공급했더니 그 중에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일부는 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였대요. 그 중에 전기 에너지 생산 효율 구하랬으니까 구해봅시다. 전체 중계 얼마? 500 메가와트 분의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데 쓰는 거 175 메가와트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인가요? 35%. 근데 50%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발전소의 총 에너지 생산 효율은 자, 니은 여기다 풀어봅시다. 자, 발전소의 총 에너지 생산 생산은 전기에너지 만드는 데 쓴 거랑 열에너지 랑 합쳐줘야 되죠. 전기에너지 쓴 데 얼마 썼어? 아까 35%. 열에너지일 때 얼마인지 이 열에너지의 효율을 구하시면 돼요. 열에너지의 효율, 생산 효율, 열에너지 생산 효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아까 전기에너지 구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죠. 500메가와트 공급됐는데 열에너지 생산 얼마?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인가요? 그지? 50%. 그러면 열에너지는 50이에요. 그럼 총 얼마? 85%? 85%. 니은 맞네요. 발전소에서 공급된 에너지의 15%는 자, 100만큼 공급했는데 전기에너지의 35%, 열에너지의 50% 썼어. 그럼 나머지 15%는 어디로 갔나요? 그지? 15%는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지요?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에너지.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전자기 유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개념 먼저 볼게요. 코일 주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현상 뭐라고 하죠? 그렇지, 전자기 유도. 유도라고 하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유도전류의 색이, 자, 유도전류 크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자, 코일주에서 자석 움직일 때 유도전류의 색인 자석의 세기가 어떨수록? 그치, 셀수록 센 자석을 쓰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하는 거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발전소에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 장치, 요거 뭐였죠? 그치, 발전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우리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답형 문제는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발전과 관계 있는 것끼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핵발전. 핵반을 통해서 열을 이동한다. 화력발전은요, 그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거죠.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짝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자, 전력이라는 건 뭐냐?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이다. 맞죠? 전력의 정의입니다. 자, 전력 어떻게 구해요? 자, 선생님 영상에서 얘기했었어. 공급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하고, 그 다음에 자, 손실 전력 할 때는 유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으로 하면 된다. 그럼 전압과 전류의 제곱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니는, 아니 2번은 틀렸네요. 자, 전력의 단위는 와트이다. 요거 단위는 와트 맞습니다. 자, 전력 수송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말을 쓰시오.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전력의 일부가 손실된다. 이때 손실되는 전력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 손실전력. 손실전력이라고 하고,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의 전압을 높여서 송전한다. 승합해서 보낸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자, 뭐죠? 바로 변압기라는 장치가 있었죠. 변압기 문제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8번은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으니까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 답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데, 모의고사에는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가 있군 하고 모의고사용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1번.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은 코일의 왼쪽에 자석의 N극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설명 골라라. 자,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지? 멀어지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줄어드는 게 이 코일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자, 뭐라 했지? 변화를 싫어해. 요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싫어한다. 얘가 멀어져 가니까 싫어. 그럼 이 코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을 만든다고 했죠. 자, N극이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것도 싫어. N극을 끌어당겨야겠지. 그러면 왼쪽 편이 어떤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치, 왼편이 S극, 오른편이 N극인 자석을 만들어야 NS. 요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화면에서 요 코일 안에 있는 자석에 N극에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갖다 놓고 코일을 감싸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놓고 기억봅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증가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기억 틀렸고. 자석과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 N극 S극이니까 뭐예요? 당기는 힘. 당기는 힘. 틀렸고.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A, R, B, D급만 정답이네요. 자,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72번.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버리네. 자, 찾아봅시다. N극이 다가와요. 이 코일은 그러면 다가오는 N극이 싫죠. 변화가 싫으니까. 그러면 코일 안에 자석 어떤 거 만들어야 돼? 다가오는 N극을 밀어내는.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인 자석 만들어야 되고, 자, 여기 N극에 엄지손가락 갖다 대고 코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여러분들 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죠. 자, 니은은요. N극이 멀어지고 있네요. 자, 멀어지는 것도 싫어. 변화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 코일은 어떤 자석 만들어야 돼요? 멀어지는 N극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이 S극인 자석을 만들어야 되고, 자, 이때 N극에 여러분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에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N극에다 갖다 놓고 코일 감싸지시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아마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뒤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디귿은요. S극이 이번엔 다가오네요. 다가오는 S극도 싫어. 변화가 싫지. 어떻게 돼? 다가오는 S극을 밀어내야 돼. 그럼 오른쪽이 S극인 자석으로 밀어야겠죠?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N극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주시면 앞에서 뒤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리을. S극이 멀어지고 있어. 자, 멀어진 자석도 싫으니까 코일은 어떤 자석 만들어요? 그치. 얘를 당기는 자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오른쪽이 N극인 자석을 만들고, N극에다 여러분 오른손 엄지손가락 갖다 놓으시고 코일 감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가 아니네. 오른손 감싸주시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네요. 그럼 전류 방향 같은 거 뭐예요? 니은하고 디귿이 같고 또 뭐랑 같지? 기억이랑 리을이 같네요. 이렇게 짝지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73번. 고정된 원형 코일 위에 자석으로 만들어진 진자가 진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자석이 이쪽 편에 있다,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슝 하고 지나가. 그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증가. 자, 증가를 하면 여기에 전류가 유도될 거야. 자, 요때 센 자석을 사용하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도 전류의 세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센 자석 이용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지죠. 크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자, 유도 전류 세기가 크게 하려면 아까 우리 저기 앞에서 개념하기에서 했었어요. 자, 뭐뭐 하면 되지? 센 자석 하든지 아니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든지 코일을 많이 감든지 하면 되죠. 자,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은 당연히 커져야겠죠. 니은 틀렸고. 자,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접근하면 어려우시면 여기다 NS 표시하면 돼요. 자, 요렇게 된 자석이라고 봅시다. 요거 네오디듐 자석인데 NS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NS를 표시해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N극이 여기 있을 땐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이 코일은 어떤 자석 만들어야 돼? 접근할 때는 코일이 만드는 자석은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을 밀어내는 요런 자석을 만들 거고, 멀어질 때는, 자, 이번엔 여기에 있는 거지. 멀어져서 요런 자석이 이번엔 여기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니까 얘를 다시 끌어당겨야 되죠? 그러니까 코일은 어떤 자석 만들어야 돼? 위에가 S, 아래가 N극인 요런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요거에 따른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만 정답입니다. 자, 74번은 발전기 문제야. 자, 발전기를 돌려서 전구에 불을 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발전기는 일단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맞고요. 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의 세기가 세면 뭐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불은 밝아져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 발전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코일이 돌면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화력발전소의 구조를 나타내는 문제네요. 자, 화력발전 개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자, 맞는 설명 골라봅시다. 기업 화석연료의 화석에너지로 사용한다. 맞죠?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열기로 증기,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니까 기억은 맞고 화석연료가 핵반응할 때 발생한 열이 아니라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열이야. 요거 틀렸고 자, D가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코일이 돌아가서 발전기에 전기에너지가 유도되니까, 전류가 유도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D가. 입니다. 76번 가와 나는 지구에 미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거 골라라. 가는 원자로가 있네요. 이거 무슨 발전? 그지? 핵발전. 나는 보일러가 있어. 뭔가 타고 있지. 이거 뭐예요? 화력 발전. 자, 그럼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기억 봅시다. 가는 우라늄의 핵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죠? 정답. 니은 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 아니죠? 지금 뭔가 태우고 있고 그 증기를 이용하는 거잖아. 물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기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는 니은 틀렸고. 자, D가 가와 나에서 공통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은 뭔가를 태워서 열이 나왔고 그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디귿도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자, 77번은 다양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위에는 화력발전, 밑에는 핵발전. 요거 A 뭐예요?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A는 수력 발전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봅시다. A의 에너지원은 수력 발전이니까 물의 포텐셜 에너지 맞죠? 기억 맞고 니은 초고압 변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초고압 변전소는 전압을 올려줬다가 점점점 낮춰줘서 주상변압기 통해서 220V 떨어지면서 소비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야. 얘는 틀렸고 주상 변압기에서는 송전된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운시키죠. 낮은 전압으로 바꾼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78번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한댔지?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자, 얘를 낮추고 싶어. 그럼 뭘 낮추면 되니? 일단 얘가 뭐랑도 같아요? P는 요거랑도 같으니까 낮추고 싶으면 얘를 낮추면 되죠. 송전 전압을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니까 전력을 줄이려면 전류값이 작아져야 돼. 전류값이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고 그렇다면 얘가 작아지니까 뭐가 올라가야 돼요? 공급 전력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지? 전압이 올라가야 되지. 송전 전압은 높여줘야 되고요. 송전선의 굵기. 자, 저항값이 낮아져도 되죠? 자, 저항값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면적을 크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면 돼. 송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맞고 저항이 작은 재질의 송전선을 이용한다. 도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송전 전압을 200V에서 400V로 높이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자, 구해봅시다. 자, 손실 전력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송전 전압을 N배 높일 거야. 전압을 200V에서 400V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면 자, 여기에서 보세요. 자, 송전 전압을 얘를 높이면 전류는 어떻게 돼? 요 식을 바꿔볼까?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 그냥 P는 요게 공급 전력이지? 자, 요거를 V에 대해서 바꾸면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얘를 높이면 얘가 일정할 때 전류가 줄어들지. 얼마만큼? 얘를 2배 높이면 얘는 2분의 1배만큼 줄어야겠죠? 높이면 I가 n분의 1배 줄어들어야 돼. 자, 그렇다면 지금 몇 배 늘렸어요? 2배 늘렸으니까 전류는 몇 배 낮아져야 돼? V를 2배 올리면 I가 2분의 1배 줄어들고, 그러면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몇 배? 2분의 1의 제곱배 만큼 줄어야 되니까 몇 배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 4분의 1배가 줄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80번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은 송전선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송전선이 뭘 가져서? 그치,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치? 열 에너지로. 이렇게 쓰면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력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변압기 문제네요.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요렇게 아래 변압기 그림 보세요. 철심이 있고 거기 양쪽에 코일을 감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자기장 변화로 인해서 2차 코일에 자기장 변화로 인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유도 이용한 전압 변화 맞죠? 기억 맞고 니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면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지. 왜?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비는 얘들의 가문수의 비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보다 많을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보다 많냐? 1차 코일이나 2차 코일이나 전력은 같아야 한다. 말을 길게 했지만 틀렸어. 왜냐면 공급되는 전력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2개가 맞고요. 자, 밑에 문제 봅시다. 그림은 변압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는 1대 10이다. 자,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이 1000V일 때 2차 코일에 출력되는 전압의 B는 자, 그대로 푸시면 되죠? V1 대 V2는 가문수의 B와 같은데, 자, 가문수의 B가 1대 10이고, 자, 1차 코일의 전압이 1000V 대 V2. 그렇다면 V2는 얼마야? 1, 2, 3, 4, 10,000V가 되네요. 4번. 자, 비례식 이용해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요. 자, 83번.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0A일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겠느냐? 자, 요거 뭘로 구하면 될까요? 그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줬어. 그리고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전력의 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전력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1차 코일의 전력은 선생님이 식도 같이 써줄게요. 전압 곱하기 전류고요. 1차 코일의 전압이 1000V, 전류의 세기가 10A였으니까 전력은 얼마? 10,000W가 되네요. 자, 2차 코일 공급. 1차 코일에서 공급되는 전력이나 2차 코일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같아야 하고, 2차 코일의 전력은 2차 코일의 전압 곱하기 2차 코일의 전류 값이 되겠고요. 자, 2차 코일의 전력의 전압은 아까 위에서 보였죠? 얼마? 10,000V 곱하기 A가 아니네. 자연스럽게 A라고 썼네요, 선생님이. 2차 코일 거. 2차 코일의 전류는 몰라. 그런데 이게 얼마야 되는 거야? 1차 코일과 같아야 되는 거죠? 1000W. 그렇다면 2차 코일의 전류는 얼마? 그치? 1A.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식만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84번 볼게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로봇을 이용해서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한다. 맞죠? 사람이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로봇이 가는 게 감전 위험도 덜하니까. 기억 맞고, 니은. 전선을 땅 위에 설치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수리하기 쉽도록 하면 이 전선에는 굉장히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의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송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할 수 있도록 거미줄 같은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다른 데서 땡겼을 수 있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85번은 그림과 같이 정체하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다른 두 개의 코일에 자석의 속력을 다르게 해서 움직였더니 결과가 표와 같았다. 맞는 설명 골라라 했네요. 자,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전류 흐르게 한다. 전자기 유도 설명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지죠. 자,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유도전류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와 시간당 변화는 자기 선속에 비례한다 라고 했고, 요때 요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의미의 마이너스지 음수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코일 속에서 자석을 왕복하면 검육의 바늘 0점을 중심으로 넣었을 때 뺐을 때 전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왕복한다.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 전조등에 불이 켜지는 자전거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자전거의 발전기는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야 전기에너지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맞죠? 기억 맞고. 니은 바퀴가 회전하는 속력이 클수록 전조등은 빨라진다. 많이 움직일수록 속력이 클수록 뭐가 커지는 거야? 전류가 커지니까 전류가 커지면 밝아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바퀴가 회전하면 발전기의 코일을 통한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코일이 있고 발전기 여기 가운데 자석이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 다음에 87번. 그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P0를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V0의 전압으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송전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P였대. 손실 전력이 P. 전력 P0를 공급했고, 그 다음에 변전소 B에서는 V0의 전압으로 송전. 자, 이때 변전소 A에서 이 P0의 전력을 V0의 전압으로 송전하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했느냐? 자, 구해보시면 되지요, 뭐. 자, 일단 공급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고, 자, 우리 지금 뭔가 손실되는 전력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I에 대해서 바꿔보면 얘는 V분의 P로 쓸 수 있죠. 자, 일단 손실 전력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으로 구할 수 있고, 이 전류 대신에 요거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V0 분의 P0가 되겠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P0였으니까 곱하기 R로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야? A에서 이 P0의 전력을 V0로 승합해서 송전했을 때 손실 전력을 구하래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손실 전력을 구해봅시다. 얘를 P'이라고 하면 얘는 V0의 전압으로 송전할 때 전력이 2P0네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요 I''은 얘 제곱 곱하기 송전선 변함이 없으니까 R 하면 정리하면 얼마야? V0 제곱 분의 4 P0의 제곱 곱하기 R이죠.
자, 이렇게 R로 쓸 수 있는데, 자, 이때 보시면 V0분의 P0. 여기 선생님 지금 빼먹었다. 뭐 제곱이죠, 제곱. 얘는 V0의 제곱분의 P0의 제곱 R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자, 이때 보면은 V0의 제곱분의 P0의 제곱.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풀어서 쓰면 V0의 제곱분의 4P0의 제곱 R로 쓸 수 있고, 요때 여기가 뭐에 해당돼? 요거와 요거 합쳐서 이게 뭐야? 전력 P지요, P. 그럼 요걸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4P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4P.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조금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직접 풀어보시면 식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88번. 그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변압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냈고, 이때 가문수와 전압비를 나타냈다. 맞는 거 골라라 그랬네요. 자, V2는 이거이냐? 자, 해보시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압비는 가문수의 B와 같고, 자, 이때 지금 V2 구하는 거니까 V2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내항, 외항 곱하는 거 아시죠? V2, N1은 V1, N2. 자, 그럼 V2는 N1분의 V1, N2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N1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자, D는 2차 코일의 교류 전류를 한다. 여기 교류에 의해서 지금 플러스, 교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요 자기장에 생기는, 요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 변화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는 자석의 방향이 반대겠지. 그럼 걔에 의해서 여기 생기는 애들도 유도전류의 방향도 서로 바뀌겠죠. 그래서 서로 바뀌는 교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원을 연결해서 교류의 전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와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항상 같다. 전류의 세기는 달라요. 1차와 2차가 같은 거 뭐예요? 전력.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은 거지 전류의 세기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만 맞다. 자, 그 다음에 89번.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송전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정으로 보내는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 전압을 정리한 것이고, 전기 에너지가 각각 공급되는 상황이다.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PA, PB라고 하면 이때 얘네들의 B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구해보면 되죠? 자, 손실 전력 먼저 어떻게 구해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V0, P0네. 그러면 V0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R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뭐 있어요? 손실 전력은 뭐에 비례한다? 그지? V제곱 V0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A와 B의 손실 전력 B는 자, 전압의 제곱의 1에 비례해. 그치? 전압의 제곱의 1에 비례하죠. 그러면 V0의 제곱분의 1 대 지금 B0는 아니 B는 2V0니까 2V0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요거는 V0 제곱분의 1 대 4V0 제곱분의 1이니까 몇 대면? 1 대 4분의 1이니까 4 대 1로 쓸 수 있네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이랑 변압기 문제는 비례식을 적당히 이용하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만 되니까 반드시 영상 보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영상 보시면서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봅시다. 다음은 태양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설명.
가로 안에 넣어봅시다. 태양은 수소와 뭐로 되어 있나요? 그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인 초고온으로 수소와 헬륨이 니은은 잘 모르셔도 돼요. 사실 니은은 플라즈마라는 상태예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데 니은은 우리 교육과정과 다르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요게 중요하지. 핵심 디귿 뭐여야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게 중요하다. 자,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찾아봅시다. 태양 에너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맞나요? 아니죠?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몽땅 지구에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태양 에너지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에서 생성된다. 맞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태양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반응이 일어나죠. 요거 할 때도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XOO 하시면 되고 자, 자연현상에서 태양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전하는지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바람 역학적 에너지죠. 자, 광합성은 그지 화학에너지, 비난도는 역학적 에너지. 자, 요거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은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태양은 A의 온도는 1500만 켈빈이다. 안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1500 켈빈이 맞고요. 자, A에서의 핵분열 반응이 일어난다.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D는 틀렸고 A에서 수소 헬륨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도 맞죠? 사실 요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요거는 크게 내신에서는 알아두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억과 디귿 요건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 자, 91번은 그림은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업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게 말한 사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골라봅시다. 철수. 태양에너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맞죠? 0이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핵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나요? 수소 원자핵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자꾸 수소가 쓰이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0이는 틀렸고 민수.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과 같은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 수소 원자핵 1개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바뀌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줄어든 질량만큼 뭐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민수도 틀렸네요. 철수만 똑똑한 아이. 그래서 철수만 봤다. 자, 92번 수소란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거죠.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바뀌면서 요때 6에서 6으로 바뀔 때 줄어든 질량만큼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기억?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당연히 맞고 니은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부. 니은 틀렸고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 맞죠? 에너지 만들어지니까.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네요. 자, 93번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고 극가닥을 서술하시오. 자, 어떻게 일어나나요? 반응 후 뭐 만들어져요? 생성된 헬륨. 방금 요 위에 문제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말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 얘는 어디서 왔어? 그지? 반응에 참여한 반응 전 수소 원자핵 몇 개? 4개의 질량의 합보다는 어때요? 그죠? 작다. 왜 작아요? 핵융합 반응에서 그 줄어든 만큼 질량의 일부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가 그지?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4번 수소행용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리량이다. 맞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핵융합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했다. 질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만큼. 얘는 틀렸고,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델타 M만큼 변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만큼이야? 델타 MC가 아니라 델타 MC의 제곱만큼이야.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5번. 다음은 어느 신문에서 게재된 기사 일부이다. 맞는 설명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지상에서 반응이 가능하므로 실온에서도 가능하다. 핵융합 반응 가능한가요? 아니죠.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이 뭐야? 플라즈마 상태. 요거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 맞아요. 요거 니은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D가 연료가 거의 무한한 대용량 에너지원이다. 디귿의 예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있다. 아니죠. 요건 태양, 수소연료합 반응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건 니은만 맞다. 자,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지구 생명체의 활동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맞고, 지구에서 탄소의 순환과 같은 물질 순환을 일으키는 것도 태양에너지 맞죠. 위도에 따라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지.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남고 극지방에서 모자라고. 그래서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극지방으로 전달된다 라고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같은 에너지 순환을 일으키는 것도 태양에너지 때문이죠. 자,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약 10분의 1이다. 틀렸어요. 요게 틀렸어요. 5번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1, 2, 3, 4 내용만 요건 기억하라고 선생님 문제 넣어놓은 거니까 1, 2, 3, 4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그림은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봅시다. 극에서는 남고 적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틀렸죠? 반대지. 극에서는 부족, 적도에서는 남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증가하니?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감소한다. 니은 틀렸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해소가 되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 남는 애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답은 D것만 맞다. 자, 탄소의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맞는 설명 골라라 했네. 자, A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다. 맞죠?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CO2 발생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B는 광합성이다. 태양에너지 직접 이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니까 니은은 광합성 맞네요. 자, 화석연료는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되는 게 석탄석유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자, 99번 태양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전환 과정. 자, 광합성 과정에서 태양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니? 아니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구름이 형성될 때 태양에너지가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죠. 구름 형성될 때 수증기가 올라와서 저 위에서 만들어지니까 니은은 맞고. 디귿 화력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화석연료가 연소해서 그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결국엔 바뀌니까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네요. 자, 100번 그림 가는 식물의 광합성. 나는 바람이 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가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광합성,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맞죠? 기억 맞고. 니은 나에서 태양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태양에너지 인해서 대기대소는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니은도 맞고. 가와 나의 근원은 모두 태양에너지이다. 정답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다음 페이지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뭔가요? 눈이 내린다, 지진이 발생한다, 강가에 바람이 분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형성된다.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정답은 그렇지. 지진이 일어난다가 정답이 아니다. 나머지 예시들은 눈 내리고 바람 불고 구름 만들어지고 광합성하는 거 태양에너지 전환 과정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 그림은 태양에너지를 받아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상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태양에너지의 전환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가 아닌 것은 뭘까요? 지금 요건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이때 태양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아닌 것은 바로 화학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103번.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중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은 뭔가요? 그지?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104번. 다음은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항성으로 태양 중심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맞는 거 골라봅시다. 기억. 수소와 헬륨은 태양 표면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죠?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 기억 틀렸고. 니은 실온의 기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내부에서 1500켈빈만큼의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일어나는 거니까 니은도 틀렸고. 디귿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답은 디귿 맞고요. 자, 다음은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바닷물이 태양에너지 흡수해서 가열되고 이때 만들어진 수증기가 대기로 상승하고 올라가고. 자, 상상하시면서 보세요. 대기로 상승한 수증기가 냉각되면 구름이 되고 구름 됐다가 눈과 비가 돼서 다시 내려오고 뭔가 이렇게 일련의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닷물이 태양에너지 흡수해서 가열돼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이 수증기를 통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으로부터 눈과 비가 만들어져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자, 기억 태양에너지가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 과정 맞죠?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에 태양에너지의 열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니? 아니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니은 틀렸고 비가 내릴 때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가 비의 운동 에너지로 내려오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06번. 그림은 지구에서 자, 마지막 문제네요. 태양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억에서 리얼은 에너지 종류이다. 자, 기억 태양 에너지로부터 물이 증발됐어. 이건 뭐에 해당될까? 그지? 열 에너지겠죠. 물을 증발시켜야 되니까. 자, 광합성. 태양 에너지가 왔어. 뭐로 바뀌어요? 얘는 화학 에너지겠네요. 화학 에너지. 디귿 화력발전소. 뭔가로 바뀌어. 뭐예요? 잠깐 여기 니은은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광합성에 쓰이는 태양이니까 빛에너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빛에너지가 태양의 전지를 지나면 뭐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구 불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억은 열에너지 빛에너지 맞고 디귿은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에너지니까 니은 틀렸고 발전기에서는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리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발전기는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리을은 구름 생성이니까 포텐셜 에너지죠.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눠드린 학습지 문제였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먼저 푸신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에서 답을 맞춰보면서 본인이 몰랐던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과학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